자, 댓글쇼 방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어서 들어오세요. 공룡센터님, 자유인, 제일좋아님, 다 반갑습니다. 저도 지금 입장을, 했습니다. 미미강님 오셨고요. 박미진, 무사파, 박대원님도 어서 들어오십시오. 이광성님, 준호리도 반갑습니다. SB신? 예, SB신님, 어서오세요. 현정님 반갑습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장성철 소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성철입니다. 친명 패널 장성철입니다. 아예 그걸로 이제 밀기로 하셨나봐요. 이제 친명 보수 패널. 제가 친명 패널 한다고 누가 믿어주겠어요. 감기가 그냥 감기 제대로 오셨어요?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코맹맹이 소리 여러분 들으시면 고생하셨죠. 죄송합니다. 조태인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별일 없으셨어요? 네, 너무 무탈을 잘 지냈습니다. 무탈이 좋죠. 그게 좋죠. 하트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하트 PD도 별일 없었습니까? 별일은 없는데 네. 시간이 너무 빨리 가서 이러다 곧 죽겠구나. 네? 뭐야 진짜 이 사람이 지금 몇 살이나 됐다고 그런 얘기를. 일본. 김준일 평론가. 김준일 평론가가 또 일본 여행을 많이 다니시는 분이잖아요. 친일파시잖아요. 그래서 구석구석 안 유명한데도 많이 다니고 이러시는 분인데 지금 밖에서 솔깃하셨겠어요. 얘기 들으시면서. 일본의 최북단부터 최남단까지 다 가봤는데. 최북단이면 이제 홋카이도 쪽에서도 그 위쪽에 이제 거기 유빙이, 그러니까 빙하가 떠내려오는 데가 있어요. 진짜요? 예, 봄에. 이 한 2월 3월에 이제 그게 이제 저기 위에 그 아무르강인가? 시베리아에 있는 거기에 얼은 게 이렇게 바다로 쫙 내려와요. 일본까지. 그래서 그 유빙 위를 빙하 위를 걷는 게 체험이 있어요. 그런 게. 그게 북해도 거긴 거예요? 예, 북해도에. 그런 것도 있고 최남단에 섬도 그러니까 친일파예요, 친일파. 한 명은 친일이고 한 명은 친명이고. 우리 댓글쇼가 이거 어떻게 하려고? 친일 패널과 친명 패널. 아니 근데 진짜 일본 무슨 얘기하다 왔냐면 여러분 호사카 유지 교수 나오셔가지고 일본인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다. 7월 대재앙설 만화에서부터 시작됐지만 정부까지도 지금 조심하라 이러면서.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셨거든요. 심각한 것은 일본이 아니라 김현정 앵커님인 것 같습니다. 감기네, 감기. 그러니까 이제 오스카 유지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그 예언과 상관없이 지금 지진이라고 있는 게 해저에 있는 그 판들이 조금 움직이고 있는데 그 이후에 예전에 큰 지진이 난 적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좀 긴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도 지금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건가요? 조짐이 보이는 건가요? 일본 정부 공식 보고서가 나왔는데 30년 아니라 그랬나? 네, 30년 안에 난카이 대지진이 일어날 확률 80%. 근데 마침 그 만화가 나온 지 90년대에 나온 만화인데 거기에서 난카이에서 지진이 날 것이다. 7월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이게 연결이 되면서 난리가 난 거지 일본이. 네, 그런 거라고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은 솔직히 저는 안 믿어요. 예언은 안 믿는 게 제 에피소드 이제 오프닝에 짧게 이게 좀 몸풀기 하자면은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노스트라다무스 책을 탐독했어요. 탐독하셨어요? 탐독. 예, 탐독. 그래서 이제 그 여러 세기라는 책을 이제 일본에서 나온 책을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여러 세기를 해석을 한 건데 다 맞췄다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런데 그때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게 1999년에 그 10월이었어요. 그때. 휴거. 예, 그러니까 휴거가 아니라, 그러니까 몽골라 무슨 대왕이 내려온다 이런 건데, 이게 지구 멸망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이제 99년에 이제 대학생 이제 군대 갔다 오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이제 호주에 이제 한 반년 정도 놀러 갔거든요. 근데 안 가려고 그랬어요. 왜요? 그냥 99년에 망하면은 가족하고 있어야지. 나 혼자 호주에 있으면은 어떡하냐. 그런 생각을 해서 안 가려고 했는데 갔어. 어떻게 호주라도 보고 죽어야지. 그러니까 그런데 중요한 거는
어느 살 보니까 지구 망한다는 시기가 넘어 있더라고 호주에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느 날 문득 보니. 어느 날 문득 보니까 이게 다 까먹고 노느라고 신나가지고 이제 다 지난 거야. 그치. 그래서 큰 의미 없다. 저는 그 예언은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이를테면 뭐 지진의 전조가 있다 뭐 이런 거는 좀 조심해야죠. 예. 그 휴거도 진짜 생각이 나는데 1992년이었거든요. 네. 저는 고등학생, 우리 하트피드 고등학생. 그때 10월 기억나요? 28일인가 뭐 그 날짜에 생중계했잖아요. 휴거 대낮에. 와, 그러니까 그때가 다미선교회 네. 맞죠? 다미선교회라는 곳에서 휴거론을 내세우면서 포교 활동을 하면서 92년 10월 28일이라고 점을 찍은 거예요. 네. 그리고 막 이제 그 교인들은 다 모여서 이제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것이다. 막 손잡고 기도하고 네. 생중계 해주던 장면이 생생해요. 지금도. 기억나세요, 장 소장님? 기억납니다. 그 휴거. 네, 맞습니다. 그때 그래서 그 28일이 지났는데 아무도 안 올라가고 어떻게 됐어요? 그다음에? 이날이 아닌가비요? 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그래가지고 그 모임은 그 선교회 거기는 뿔뿔이 흩어지고 네. 예. 그 중에 일부는 이제 이단을 이렇게 좀 배척하는 이단을 이제 판별하는 그런 일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시고 핵심 인물 중에 또 어떤 분은 또 다른 날짜 지정해가지고 비슷한 활동을 하다가 그 날짜도 지나가서 이제는 흐지부지 된 분도 계시고 예, 탐정에서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네. 그러니까 이게 사기꾼은 어떤 논리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때 이제 휴거가 다가오니까 우리 막 기도하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안 그렇죠. 왔잖아. 막 안 사람들이 웅성웅성대고 뭐 그러니까 네. 우리의 기도가 드디어 하나님께 통했습니다. 이러면서 하지만 다음에 전날이 또 휴거가 될 겁니다. 이러면서 계속 생명연장하고. 아, 그랬었어요? 예, 그랬어요. 네? 그때 우리의 기도가 통했다고. 뭐 무적의 논리야, 무적의 논리. 저게 그 당시 제가 막 이거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CNN까지 몰려왔었대요. 네. 외신 언론들까지 다 생중계하고 그런데 당연히 아무 일이 없었다. 그래서 휴거가 일어나지 않으면서 한바탕 웃음거리로 전락했었다. 그걸 이끌던 목사는 사기죄로 경찰에 구속이 됐대요. 구속이 됐고 신도들의 재산 34억 원을 헌납받아 가로챈 혐의. 아, 그랬구나. 그리고 그때 네. 나중에 보도 나오기로는 그 목사가 적금을 들었는데 그 적금 만기 날짜가 그 휴거일 다음이어서 네, 그것도 화제가 됐다는. 네. 맞아. 뭐 이랬던 휴거 소동도 생각이 나는데 아무튼 그 만화책은 그 동일본 대지진을 맞추긴 맞췄어요. 이 네. 만화책이. 그러면서 지금 일본인들이 그럼 진짜 7월에 난카이 대지진 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뭐 일본인들의 그 불안한 마음도 우리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죠. 하지만 좀 근거는 그냥 꿈이기 때문에 어느 작가의 꿈이기 때문에 좀 미약하긴 해요. 죄송하지만 그 난카이가 센다이 그 북쪽 그쪽인가요? 아니면은 동경 쪽? 난카이가 남해예요, 남쪽이 한자로. 남쪽. 오사카요 쪽. 오사카 요라인. 아. 예. 남해 오사카 그러니까 도쿄 오사카 요런 밑에 쫙 밑으로 쪽. 저기 보이네요. 네. 난카이 해구가 네. 요렇게 우리나라하고도 가까워요. 그러네요. 네, 우리나라랑 또 가까워요. 우리도 남의 일만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이제 또 궁금해서 봤는데 이 책의 내용 중에 한 20페이지 정도 여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구체적인 내용 뭐 언제 재앙이 일어나고 그 부분은 뭐 서너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내가 꿈을 꿨고 어떻게 기록을 했냐 뭐 그 내용이 대부분이고 네. 그나마 뒤에 한 반 넘게는 다른 만화를 붙여놨고 아. 그래서 이 책의 내용은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리고 그 지진이 일어난다는 지역도 저 난카이 대지진 그 지점이 아니고 네. 한참 떨어진 곳에 바다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영향으로 난카이까지 이제 영향을 받는다 뭐 그런 얘기고 그래서 이거를 괜히 막 그 가능성을 붙여가지고 이날이다 하는 거는 좀 무리한 추측인 것 같고요. 이 작가도 얘기하는 게 내가 꿈에서 본 걸 기록했을 뿐이지 예, 그게 모든 게 다 맞는 건 아니다. 그리고 누구나 꿈꾸는 것 중에 예지몽이라는 거를 비슷한 거 꿔본 적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예, 꿈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지금이 그 친일파로서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이 일본 여행의 적기입니다. 당연하지. 다 취소하고 다 막 그러니까 취소하니까. 지금 다 취소한대요, 막 여행. 아니 근데 불안해가지고. 뭐 동경 어제 보니까 38도 이런데 네. 여행 죽어요. 가가지고 어떻게 지내고 38도인데 아유 습해가지고. 그렇긴 하지. 요새 그렇게 도쿄 한국 시내 계세요. 사성 호텔이 8만 원 밑으로 떨어졌다고 나오더라고요. 도쿄의 사성 호텔이 네. 8만 원? 8만 원 밑으로 내려갔다고. 가자. 안 돼요. 이때다. 아니 이때다. 원래 구제역 돌면은 돼지고기 먹고 조류독감 돌면은 뭐 닭고기 먹고 뭐 원래 광우평 돌면 소고기 먹고 다 그런 거예요 원래. 없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아니 근데 그거 페트병에 담아오신 거는 뭐예요? 아 그나저나? 이거 보리차예요. 보리차를 왜? 제가 지금 계속 그
좀 죄송한데 우리 꿀단지들한테 설사를 계속 해가지고 웃으면 안 되는데. 네. 상태가 안 좋아요. 설사를 뭐 잘못 얼굴살이 드셨어요? 쪽 빠졌어요 지금. 뭐 잘못 드셨길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한 일주일 넘게 지금 매일 하고 있는데 그게 완전히 근데 심각한 증세는 아닌데 그냥 속이 계속 안 좋아서 아이고. 이거 좀 보리차를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너무 차가운 거 먹지 말고. 아니 근데 그걸 그러면 좀 보온병에 담아 오시든지 하지. 페트병에 이렇게 손에 들고 이러고 들어오시는데 상남자스 이거 들고 뛸 거야 이제 이렇게 런닝할 거야 이거. 진짜 더 안쓰럽게 만드는 페트병. 얼른 완쾌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많이들 들어오셨죠? 예, 여러분들 들어오시는 동안 이런저런 세상 돌아가는 얘기 좀 해봤고 이제 정꿀쇼, 정치대꿀쇼 본격적으로 정치 얘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칼 토론에서부터 이어지는 거니까 우리 거기서 하던 얘기를 마저 좀 하고 이슈 넘어가 볼게요. 민주당 전당대회 얘기하다 넘어왔어요. 우리 민주당 전당대회. 생각보다 치열하다. 할 말이 많아요. 할 말이 많아요. 민주당 쪽에 저에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2주 전부터 계속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뭡니까? 이거 만만하지 않다. 그 결론을 그때만 해도 이재명 대통령의 마음을 얻고 호흡을 맞춰왔다고 생각되는 박찬대 전 원내대표가 유리하다. 막 그런 전망이 많았었잖아요. 예. 그렇지 않을 거다. 봐봐라. 이거 쉽지가 않다. 정청래 의원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 끊임없이 전해주시더라고요. 2주 전부터. 이미 만만치가 않다. 특히 권리당원 그 지지자분들 사이에서는 박찬대 의원과 경쟁력에 있어서 정청래 의원이 더 높을 수가 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해보면 정청래 의원은 좀 그래도 많은 국민들에게 좀 알려져 있고 그런데 박찬대 의원은 원내대표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져 있지 않냐. 아주 대중적인 인지도. 네. 그렇기 때문에 좀 지켜보아라. 그렇게 쉽게 끝날 부분이 아니다. 그런 얘기를 전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2주 전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처음 나와가지고 어심 대 명심 대결했다가 얘기를 했다가 막 이제 김현정 앵커님한테도 혼나고 그게 말이 되냐고 혼나 그랬지만은 그러한 흐름으로 가는 거는 지금까지 보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은 표시한 적은 없지만 이심 전심으로 박찬대 의원을 은근히 바라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게 서포트해주는 역할, 좀 이렇게 바깥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스타일을 원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많은 기자들, 전문가들의 분석이었으나 장 소장님은 김어준 씨가 정청래 의원을 민다는 얘기가 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모른다 이러셔가지고 제가 그렇죠. 김어준 씨가 미는 게 이게 무슨 그럴 리가 막 이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그 분위기로 실제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조태임 기자님이 옆에서 끄덕끄덕 하신 거 보면 제 말에 좀 신뢰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저도 이 비슷한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민주당의 오랜 시간 함께 했잖아요. 그래서 권리당원이나 이런 쪽에서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높이 평가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론조사나 이런 거 하면은 인지도면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훨씬 앞서기 때문에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이제 의원들이 지금 실제로 고민하는 게 어디에 보좌관을 보내야 되는가, 이게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거를 지금 진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누가 될지. 그러니까 우리가 밖에서 보는 것과 다르게 그 안에서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래서요. 그래서 이제 박찬대 의원 같은 경우 이제 좀 조용한, 조심스런 그러한 선거운동을 했었는데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느냐. 그러한 전망과 또 그러한 행동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메시지도 이제 조금 더 강하게 낼 것 같고. 그래서 본격적인 싸움은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부터 본격. 그러니까 진짜로 모르는 싸움이다 이건. 그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꽃 여론조사를 보면은 어쨌든 정청래 의원이 상당히 좀 유리하게 나오고 있잖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꽃이 27일과 28일 전화면접 방식으로 조사한 거에서는 정청래 32.3, 박찬대 21.3. ARS 조사에서도 정청래 37.6, 박찬대 27.1. 둘 다 정청래 의원이 꽤 앞섰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민주당 지지층이나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당 내란 세력과 싸워야 될 때다. 지금 대화하고 협상하고 타협하고 야당 존중하고 그럴 때가 아니다. 집권 초기에 우리가 분위기를 확 잡아가야 이재명 대통령 국정 운영이라든지 개혁 이거 해낼 수가 있는 것이지 이거 봐주다가는 안 된다. 그러니까 강력하게 메시지를 내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김준일 평론가 어떻게 지금 취재를 좀 해보셨어요? 아니 뭐 친명 패널이 워낙 정보력이 그쪽에 뛰어나가지고 제가 뭐 할 얘기가 없네요. 아, 보수 패널로 전향할까 그냥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누가 되는 게 더 편할까? 내심은 어떨까? 이건 정말로 많은 사람들 얘기하듯이 박찬대 의원 쪽일까요? 근데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마음속으로 선호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반면교사잖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억하시겠지만은 이준석 당대표 찍어내고 그다음에 전당대회에 개입해가지고 뭐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진복 정무수석이 와서 얘기하고 당이 망하는 지름길이요. 그게 그 고속도로였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분오열되고 다들 한 명씩 떨어져 나가고 지지 기반이 흔들리고 막 이런 거를 봤기 때문에 뭐 딱히 여기에 대해서 개입을 하거나 뭔가 시그널을 또 보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워낙 자기의 본인이 가진 정책 수단이 많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많기 때문에 뭐 센 사람이 나와도 조율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여러 가지 이제 이제 지난 정부에서 야당일 때 했는데 이게 약간의 그 당원들 사이에서 조금 논란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정말로 이재명 당대표에게 그 대선 후보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냐, 이 타이밍에 이게 하는 거가 맞냐, 이거를 정청래 개인이 욕심을 부려서 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논란들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잘 왔잖아요, 물론. 네. 근데 뭐 사법부 압박한다든지 막 이런 것들이 제가 뭐 여러 번 얘기했지만 여론이 안 좋았다고 그게 실제. 그러니까 이제 법사위를 중심으로 그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 검찰 개혁 뭐 이런 것들 3개월 안에 끝나겠다 뭐 이런 건데 검찰 개혁을 법만으로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를 만약에 3개월 안에 우리가 못 끝나면은 정청래 만약 당 대표라고 하면은 정청래가 이재명을 비판할 수 있을까? 이재명 때문에 지금 검찰 개혁 못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될까? 그렇게 되지는 그렇게 못 하죠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그거는 정권 말기에 이를테면은 자기가 이제 대선 후보로 나가야 되고 차별화를 해야 되는 상황이면은 그 미진한 거를 우리가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민주당 지지자들의 기대는 여기까지 있고 그리고 잘한다는 호평도 있고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속도 조절론이 뭐 이를테면은 뭐 몇 년 뒤에 하겠다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우선순위에서 이렇게 하겠다라는 게 크게 틀린 말도 저는 보면 아니라서 그러니까 제가 뭐 어쨌든 누가 될지 잘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검찰 개혁 얘기를 세게 이제 밀고 있는데 그게 이제 뭐 강성 지지층한테는 소구력이 있지만은 또 뭐 이를테면 많은 의원들이나 이쪽에서는 그게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에 반드시 도움이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 예. 봉욱 민정수석. 예. 뭐 이런 라인업이 속도 조절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뭐 해석들이 또 좀 있어요. 그러니까. 기자들 중심으로 그 해석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게 검찰 개혁 안 하겠다라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약간 1회 우선순위로 조금 뒤로 미루면서 하겠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사람들이 판단할 것 같아요. 예. 근데 재밌는 게 지금 뭐 어심 명심 얘기가 나올 정도로 김어준 씨가 정청래 의원을 노골적으로 미는 것처럼 보이는 모습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방송에 계속 출연시킨다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대규모 콘서트에 초대를 한다든지 박찬대 의원 초대를 안 한 상태에서 그 초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 게 박찬대 의원이 광주에서 그날 행사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참석 안 했는데 정청래 의원 가서 이제 단독으로 주목받게 만들어주고 또 마침 비슷한 기간에 여론조사를 실시해가지고 정청래 의원이 훨씬 앞서는 결과가 나오고 하는 게 이 여론조사 꽃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기타 여론조사 기관들하고는 좀 차별화되잖아요. 그런 뭐 그쪽 그 지지자들의 성향을 더 많이 반영하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그러니까 응답률이 높을 테니까. 그동안 그렇게 여겨져 왔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어느 정도 개입한 거 아니냐는 느낌도 들고 막 그러다 보니까
정청래 의원을 민다는 느낌이 들면은 이게 진짜 어신대 명심의 구도가 되는 게 정청래 의원한테 유리한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민주당의 지지자들이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지지하는데 이게 어신 명심 구도가 된다. 그러면은 만약에 정청래 의원이 된다면은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는 게 된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이 상황에서 정청래 의원한테 이게 유리한 구도인가? 그런 면에서 볼 때는 정말 알 수 없게 가는 것 같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는 자신의 뭐 그 유튜브에 뭐 마음이 있는 후보, 지지하는 후보를 불러서 이렇게 뭐 말을 시킨다든지 뭐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지금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은 누군가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후보 쪽이 더 유리한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 지난주까지만 해도 대다수 평론가들이 박찬대 의원이 유리할 것으로 봤었거든요. 네. 예, 그 이재명 대통령하고 더 가까이에서 일을 했다. 그리고 또 과거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에 또 부정적인 발언을 했던 것도 나오고 하면서 또 어떤 뭐 태도의 논란이라든지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는 얘기들도 나오고 하면서 그래서 박찬대 의원이 유리한 거 아니냐는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제 어심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 나오면서 주말 지나면서는 분위기가 바뀌면서 이제 팽팽하다, 알 수 없다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어심이 작용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질수록 어심대 명심 구도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알 수 없게 간다. 와, 흥미진진하네요. 그렇죠. 전당대회가.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직접적으로 거칠게 개입하지는 않겠지만 김준일 평론가님처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김준일 평론가님이 지금 시위하잖아요. 시위? 네. 무슨 시위요? 이렇게 페트병에다가 보리차랑 가지고 저거 좀 비춰줘 보세요. 저거 뭐겠어요. 저를 좋아하는 분들 저에게 텀블러를 사주세요. 텀블러 요구 시위였어요. 텀블러 요구 시위예요. 그걸 몰랐네. 그렇게 좀 사인을 좀 낼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어떤 전당대회는 어쨌든 다 해보겠다고 나온 분들이 경쟁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든 저런 식으로든 흥미롭게 이 경쟁으로 불이 붙는 게 나쁘지만은 않아요. 그럼요. 예, 너무 막 정해진 것처럼 이렇게 가는 조용한 것보다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경쟁하면서 세간의 관심도 지지자뿐만 아니라 대중의 맞습니다. 관심도 좀 모으면서 가는 게 당으로서도 나쁜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고 이제 국민의힘은 아직 전당대회는 시작이 안 됐지만 누가 나가냐, 룰 세팅이 어떻게 되냐 이걸로 슬슬 불이 좀 붙고 있는 느낌인데 어제 김용태 위원장의 퇴임 기자회견 그 장면 아까 본방송에서 봤습니다만 한 번만 더 보고 올 수 있을까요? 유 감독 준비가 지금 되나요? 예. 기득권이 당의 몰락을 가져왔으면서도 근본적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면 국민의힘에는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점수를 말씀드리면요. 빵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득권 와해가 결국에는 시대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기득권을 유지한다고 몸부림쳐 본들 와해될 수밖에 없는 것이 어제 이제 기자가 물은 거죠? 조태임 기자. 네, 어제 기자가 기자 물은 이제 거죠? 질답 과정에서 저 답을 한 건데 개혁 점수가 몇 점인? 개혁 점수, 거기에 이제 빵점이다 했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보는 거랑 내부에서 보는 평가가 비슷하구나. 저는 그거 보면서 좀 그 생각을 했는데, 저는 사실 이번에 김민석 그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 보면서 국민의힘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야당이 되면 기본적으로 전투력을 깔고 대여 투쟁을 해야 되는데. 이번엔 보면은 그 주진우 의원하고 김희정 의원밖에 안 보였다. 근데 보통 그렇게 누가 싸우면은 주변 의원들이 같이 나서주거나 뭔가 해야 되는데 이번에는 그런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두 사람만 그냥 준비해오고 막 네, 맞습니다. 앞으로 나가는. 그리고 또 이제 그 뭐 의혹에 대한 그런 제기도 있었지만 이제 둘째 날, 첫날 왜 그 정책에 대한 질의했는데 답을 못했잖아요. 채무 같은 거. 근데 그런 거는 예전에 뭐 버스 요금 얼마 이런 거 대답 못하는 거 너무 미시적인 거라 좀 짜친다. 우리 속된 말로 그런데 사실 채무 같은 거는 국가 이제 총리 될 사람이면 그 정도 알아야 된다는 게 일반 상식인데 그런 걸로 둘째 날 더 치고 나갔으면 어땠을까. 그게 더 아픈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없이 너무 그냥 무기력하게 당하고 지금 사후에 어제 뭐 국민청문회 뭐 그거 하고
오늘 뭐 현장 의총한다고 하는데 그 너무 좀 사후 약방문이고 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좀 뒷북치는 느낌인 거예요. 버스 지나갔는데 네. 뭐 하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런 얘기 듣긴 했는데 지금 의원들이 관심 있는 게 뭐 네. 지금 현안이 아니라 내년 그러니까 자기 자리 보존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전혀 뭐 당이 어떻게 가는 거는 관심이 없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딱 이번에 보여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아, 알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순간 속보가 하나 나와가지고 이거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출근길 아마 기자 질문에 답한 것 같아요. 출근길 인사청문회 준비하러 왜 들어가면 기자들이 쭉 앞에서 질문하잖아요. 질문이 뭐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답은 이랬다고 합니다.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검찰 해체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을 해야 한다. 요거를 아직 한 줄밖에 안 나와서 어떤 맥락 속에서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명됐을 때 특히 법조 기자들 중심으로 내놨던 분석. 생각보다 이 검수완박의 속도를 조절하려는 거 아니야? 이재명 대통령이? 요 분석과 좀 궤를 같이 하는 말처럼 들리기도 하네요, 장 소장님. 사실은 제가 정성호 의원님을 얼마 전에 1시간 정도 좀 만나 뵀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뭐 현안 문제라든지 얘기를 본인 이제 거취 문제까지도 쭉 한번 얘기를 진지하게 좀 해본 적이 있었거든요. 예. 그때도 저런 식의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좀 밀어붙이는 식으로. 그냥 뭐 다른 쪽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그냥 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쭉 갖고 나가는 것은 옳지 않은 것 같다. 그것은 오래 가지도 못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성공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와, 그러면서 뉴스네.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도 하시고 네. 또 제가 이제 이것도 물어봤거든요. 뭐 그때 이제 법무부 장관 된다라는 그런 거는 논의는 없었으니까 예. 이게 국민의힘 뭐 위원장당 심판 같은 경우에는 그런 얘기가 뭐 민주당에서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떠시냐 그랬더니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국민의 평가의 몫이지. 그걸 이제 특정 권력을 잡았다고 진영에서 그렇게 몰아붙이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런 얘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이다. 그렇게 좀 생각이 들었고 좀 여러 가지를 차분하게 진행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를 장성철 소장님한테만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했겠죠. 이재명 대통령한테 나는 이런 그렇죠. 신념이다라는 걸 밝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픽을 한 거잖아요. 네. 법무부 장관으로 앉힌 거잖아요. 앉힐 그렇죠. 사람이 없어 앉힌 게 아니라 뽑아서 앉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생각도 같다는 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밀어붙여봤자 예전에 뭐 문재인 정권 때 조국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통해서 검찰개혁하고 사법개혁 한다고 해봤자 이것은 성공하지 못했다. 반면교사 삼아야 된다. 그래서 차분히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국민의 동의를 얻어가면서 여러 가지 뭐 개혁 이걸 해나가야 된다. 그런 생각 갖고 계셔서 그건 정말 참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정권이 상당히 국민들에게 인정받을 수밖에 없겠군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거든요. 그랬어요. 그런 것을 보면 저기에 이제 멘트에 그런 생각들이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동의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거의 뭐 믿고 맡기는 수준이 아닐까.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라인업들을 보면 또 그렇게 급진적인 개혁을 추진하겠다라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지금. 근데 그 이제 신속하게 초반에 힘 있을 때 신속하게 처리해야 된다라는 강성 지지층의 바람과는 좀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근데 개혁은 법과 제도로 해야죠. 근데 법과 제도 개혁을 본인들이 민주당이 국회에서 뭐 막대한 의석수를 갖고 있어서 아무거나 막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시더라고요. 정성호 의원님이. 그래서 야당과도 좀 대화하고 좀 참여시키고 국민적인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내야 된다.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시는 본인의 생각이 저 멘트에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여기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지금 누구나 사실은 특히 민주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분들은 당연히 검찰개혁 1순위 속도감 있게 빨리 검수완박, 해체, 공소청, 기소청 이렇게 분리 뭐 검사라는 이름도 없애자는 게 어제 민영배 의원의 주장이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정성호 의원이 조금은 결이 다른 온도의 이야기를 지금 했다. 요거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권력기관 개편 개혁과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 잘 됐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이 민주당 내부에도 없으니까 다시 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이나 이쪽에서 이제 얘기를 한 거는 실제 이게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그 피해가 일반 국민들한테 수사를 왜냐하면 수사 지연 사태가 실제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런 의견들을 좀 다 두루 청취를 하고 도움이 되는 이게 특히 도움이 되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하고 또 하나는 이게 어떤 정치보복으로 검찰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춰지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좀 보신 것 같아요. 정성호 의원이. 네, 예. 네. 그러니까 검찰을 기소청 뭐 이제 중수청 분리를 하면은 이게 다 끝나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앞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을 하면서 이거를 이제 나눠놨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그 주요 두 가지 경제하고 요것만 이제 검찰이 하고 근데 그걸 시행령으로 지금 다 원복한 상황이잖아요. 이게 약간 지금 다 막 꼬였습니다. 여러 가지가 꼬였고 일반적으로 만약에 기소청으로 만들면은요. 기소만 하는 걸로 만들면은 기본적으로 이 수사지휘권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가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국의 검찰들을 보면은 외국의 검찰들이 특수한 경우에는 검찰이 자기가 직접 수사본부를 꾸려서 하지만은 일반적으로는 경찰이 사법 경찰들이나 경찰들이 수사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검사가 수사 지휘를 해요. 근데 지금은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어요. 그러면은 수사 지휘권을 저는 살려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기본적인 균형과 견제요. 경찰을 믿을 수 있느냐. 그리고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하거나 오류가 생기면은 검찰이 그거를 바로 잡고 견제를 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검찰이 해야 될 일인데 지금은 분리만 해놓고 각자 수사하고 그 영역도 지금 겹치고 막 이게 지금 막 이렇게 꼬인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금 봐야 된다. 그 말씀은 검찰을 못 믿어서 경찰에게 줬는데 그럼 경찰은 또 100% 믿을 수 있냐 그 말씀이에요. 서로 견제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로 견제를 해야 되는 건데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힘을 빼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상호 견제를 하는 데는 오히려 적절한 방식이 저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야 영역 이거는 니네가 하고 이거는 니네가 수사를 하고 물론 영장 청구권은 검찰에 있기는 하지만 그 수사에 대해서 요청은 할 수 있어요. 요청은 하는데 이게 지휘를 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은 일반적으로 이제 특수부 수사가 굉장히 문제가 되지만은 전체 검사의 90%는 다 형사사건 처리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검사들에 대해 악마화할 필요는 없고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인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강성 또 이제 이신 분들은 그래서 이거를 좀 의견을 두루 청취를 하고 그렇게 하려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직접 여쭤보지는 않았는데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우려들이 나오거든요. 지금 분위기는 맞는 것 같은 게 속보가 계속 나오는데요. 정성호 후보자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사법체계의 변화, 이것도 사법개혁 얘기하는 거죠. 사법개혁 신중하고 차분하게 준비할 것.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국회에서 여야 합의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오는 분위기가 하신 얘기랑 거의 똑같은 그러네요. 장 소장님하고 1시간 이야기할 때 했던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고 이건 분명히 대통령한테도 했을 거고 그렇죠. 그런데 지명했다는 건 요 흐름으로 갈 거라는 좀 시그널을 받습니다. 그게 맞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식으로는 개혁이 지속 가능성도 없고 또한 국민들에게 인정받지도 못할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또 친명 패널로서 얘기를 하다 보면 아니라 내가 그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친명 좌장하고 지금 독대를 해가지고 친명 패널이지 이게 무슨 친명 좌장하고 독대하고 난 다음에 친명 패널이 되신 거예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정성호 의원님은 저 고등학교 선배예요. 진짜? 고등학교 선배라서 그 서대문에 있는 대신고등학교 선배인데 대신고등학교 나오셨어요? 10년 전에 7년 전에 동문회에서 처음 뵀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선배시구나. 좀 친하게 좀 지냈는데 고등학교 선배면 굉장히 친한 선배지. 되게 좀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윤석열 정권 시절에 패널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으니까 장 소장 힘내시게 하면서 위로도 많이 해주셔가지고 친명 좌장하고 이제 학연까지 있단 말이야. 이거 진짜 친명 패널인데 이거 완전 한 자리 하시는 건 아닌가. 그게 이제 또 정성호님한테는 안 좋을 수 있겠지만 하여간 말씀을 몇 번 나눠보면은 대단히 좀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이라서
법무부 장관 되신 게 상당히 좀 다행스럽다. 다른 시그널로 보여진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그러면 정성호 장관 후보자가 이렇게 이런 의중을 숨기지 않고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후보자가 됐다는 것은 대통령의 의중이다까지 우리가 정리를 했죠. 그럼 이제 당의 분위기는 사실 지금까지 분위기는 그거 아니었잖아요. 아니었잖아요. 사법개혁, 속도감 있게 검찰개혁도 속도감 있게 였는데 그럼 여기에서 이제 새로운 지도부와의 충돌 같은 건 없을 것인가? 이건 어떻게 봐야 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내가 당대표 되면 3달 안에 다 끝낸다. 3달 안에 안 돼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본인이 법을 발의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가 지금 이런 수기 과정이 필요하고 이런 거를 법무부 장관도 그렇고 민정수석도 그렇고 그렇게 논의하고 있는데 정청래 당대표가 만약에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그러면 이제 뭐 당정 간 엇박자 뭐 이런 기사가 나겠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저는 약간 그래서 인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서 그 인사들이 사실은 약간의 시그널도 되겠다 그 생각이 들어요. 봉욱 민정수석 같은 경우 그러니까 정성호 봉욱 라인이잖아요 지금. 예. 봉욱 민정수석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민정 후보자가 아니라 여기 그냥 임명이구나. 임명이죠. 예. 예. 조국 혁신당에서 엄청 반대했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이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뭐 당무 개입을 하거나 뭐 시그널을 보내거나 그렇지 않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 조절의 시그널이고 이게 약간 당대표 선거에도 약간의 시그널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물론 박찬대 의원 역시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얘기는 했어요. 박찬대 의원 역시 그렇긴 합니다만 말씀하신 대로 정청래 의원이 워낙 더 강한 캐릭터로 이렇게 나가는 분이시니까 그게 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으로 이해하고 자 속보는 더 들어오는 대로 처리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얘기하다가 우리 여기로 잠깐 온 건가요? 네, 맞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어제 퇴임사 이야기하다가 여기로 잠깐 넘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빵점을 줬습니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개혁 점수 빵점. 저랑 인터뷰했던 김재섭 의원 나도 빵점. 장성철 소장님 마이너스 100점. 네. 너무 친명이야. 너무 친명이시네요. 마이너스 100점. 오히려 김준일 평론가는 채점 보류. I를 주셨어요. 학점 보류. 예, 학점 예. 보류. 자, 조태임 기자.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빵점. 하트 PD. 네, 빵점. 좀 너무 생각 안 하고 막 말하는 거야. 남 따라 그럼 말하는 마이너스 100점. 아니 근데 지금 국민의힘 미래가 안 보여서 그래요. 보면서 좋은 점수가 나오기가 뭐 어려운 상황인 건 맞잖아요. 맞죠? 나경원 의원의 그 숙식 농성과 관련해서도 비장함과 절실함이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비판을 많이 받고 있는데 저는 다른 관점의 차원에서 송원석 원내대표랑 같이 제가 비판하는 포인트가 있는 거예요. 어떤 포인트요? 나경원 의원은 지난 불법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탄핵 과정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과정 중에서 정말 가장 앞장서 가지고 윤석열 전 대통령을 옹호하고 방어하고 호의했던 사람이에요. 관저 앞에 가서 매번 가서 윤석열 지키자고 했던 분이잖아요. 국회에서 전한길 씨랑 세미나를 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옆에 앉아가지고. 그런 과거는 묻어두고 이재명 정권 비판을 하고 뭐 김민석 총리 후보자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저런 모습이 과연 국민들에게 어떤 메신저로서 진정성 있게 다가갈 것인가. 과거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해야죠. 많은 국민들이 대선과 그다음 지금 각종 여론조사를 보면은 국민의힘 너희들 지금 이렇게 나가면 안 돼. 너희들 개혁하고 쇄신해야 돼. 과거와 절연하고 분명히 그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야 돼. 그러는데 그 부분은 덮어놨어요. 본인 그냥 불리하니까 덮어놓고 쳐다보질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본인 당대표 나가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금 여당과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운다고 본인의 정치적인 미래가 열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한 또 분위기가 국민의힘 내에서는 먹혀가는 것. 34명의 의원들이 가서 함께하고 동조농성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면 0점도 과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래가 안 보이는 거예요.
송원석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어떤 네. 사람입니까? 윤석열 지키자 45명 관저 앞에서 시위했잖아요. 네. 거기에 이름 올렸던 분이에요. 그런 분이 개혁하고 쇄신하겠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국민의힘으로 다시 태어나겠습니다. 못 믿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개혁이라는 말에 힘이 안 실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시고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떠나면서 빵점이라는 처절한 점수를 매기고 갔다 지금 그런 말씀이신데 그러면 이제 차기 당대표 선거에는 누가 나와야 빵점을 100점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 100점까지는 안 되더라도 최소한 70점, 80점까지 좀 단단한 야당, 건강한 야당으로 그래서 사실은 야당이 잘해야 여당도 잘하는 거고요. 서로 그렇죠. 여당이 잘해야 야당도 잘하는 거고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이게 한쪽만 쭉 가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해야 잘 가는 거. 국민들 입장에서 그게 좋은 건데 누가 그 역할을 할 수 있을까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김현정 의원님. 예.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반대했던 사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 그 사람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 당대표나 최고위원이 될 기본적인 자질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야 말발이 통한다. 네. 그쵸? 그래야 그 국민들은 그래도 국민의힘이 좀 바뀌려고 그러나 관심 한번 가져볼까? 이렇게 관심을 이끌 수 있지. 만약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함께 했던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또 당대표 되고 지도부가 되면 아이고 윤어게인당 됐네. 그렇게 생각하지. 거기 어떻게 기대를 하겠어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지금 이름이 거론되는 분들 중에는 한동훈 전 대표잖아요. 왜냐면 김용태, 김재섭 이 두 분은 아까 불출마하겠다 얘기를 했고 그러면은 한동훈, 안철수 두 분 정도가 거론되는 사람 중에는 뭐 떠오르는 사람들인데 안철수 의원은 나갈 생각이 확고한 것 같아요. 그쵸? 100%예요. 지금 지방 투어하고 맞습니다. 계시는 거죠, 그분. 맞습니다. 네.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50.1%인데 주위에 있는 참모들의 99%는 좀 말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봐라. 지금 김용태 저런 꼴 당하고 쫓겨나는 거 봐라. 당신이 갓난 상고 끝에 그냥 당대표 된다고 치자. 그러면 저 친윤 그룹들이나 영남의 기득권 세력들이 당신 당대표로서 역할 제대로 할 수 있게 뭘 배려해 주거나 권한을 주겠냐. 결국에는 끊임없이 그냥 해코지 할 거다. 그러면서 지방선거에서 패배하면은 봐라 너 때문에 졌다. 발로 차가지고 쫓아낼 거다. 그러면 그 소모성 당대표를 못하러 하느냐. 그래서 말리는 거군요. 그래서 말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결론이 날 것 같습니까? 다음 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파악을 해보고. 조태임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분위기 취재해보면. 저는 사실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는 아직은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봤을 때는 김용태 의원 같은 분이 좀 나오면은 좀 신선할 것 같긴 한데 지금 이제 그 밭이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나와서 질 거가 뻔한 상황에서는 이게 맞나라는 그러니까 나오는 게 맞나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근데 글쎄요. 누가 나오면 좀 획기적일까요? 지금 이 와중에 근데 김문수 전 대선 후보가 어제 원회에서 이렇게 만났다고 하네요. 누구를요? 잠깐만요. 지금 막 기사가 나왔습니까? 네. 원외 회동에서 어제 서울의 한 중식당에서 경기도 지역 원외 당협위원장 20명과 오찬을 가졌다고 해요. 이분도 나오시겠네요. 이 정도 되면. 그럴 것 같아요. 예. 김문수 지사가 전당대회 말고 지방선거 쪽을 나갈 가능성도 있다고 보세요? 선거에 다시 나갈. 제가 이제 그 처음 얘기해가지고 경북도지사 나간다고 제가 얘기해가지고 김재원 비서실장이 막 악의적인 헛소리 그만해라 이제 그렇게 다른 방송에서 얘기를 해서 그런 일이 또 있었습니까? 제가 그 김재원 전 비서실장과 토론을 좀 붙여달라 방송사에 이제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얘기가 흘러간 거예요? 저는 장성철 소장님이 김재원 전 최고위원한테 토론을 신청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게 그 얘기가 그렇게 흘러가요? 무슨 뭐 대선 후보를 왜 폄하하냐 대선까지 나간 분을 왜 지금 경북도지사 나간다고 얘기하냐 막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그룹에서 그렇게 논의했대는데 뭐 어떻게 해요 저는. 제가 뭐 이렇게 나가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렇게 논의했대요. 제보가 좀 확실하게 들어온 겁니까? 그렇죠. 논의하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본적으로 당대표보다는 경북도지사 나갈 생각이 좀 더 강했는데 어제 또 얘기 들어보니까 경북도지사 나갈 분들이 10명이 되는 거예요.
되게 깜짝 얘기하면 아직 얘기를 못 하겠는데 누구예요? 깜짝 놀랄만해서 그분도 지금 경북도지사 나가려고 한다고? 누구? 그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안 돼요. 진짜? 좀 힌트라도 고소당해요. 그러니까 대구에 중진 의원분도 지금 경북도지사 나가려고 생각을 좀 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대구 중진. 그래가지고 지금 경북도지사의 경쟁률이 한 10대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와, 그래서 그것이 좀 변수인 것 같기도 하고 지금 뭐 다른 몇몇 분들 김재원 전 비서실장 비롯해서 몇몇 분들은 그래도 대선 후보니까 당대표 선거에 나가서 당을 바꾸고 개혁을 해라. 이제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근데 홍준표 대구시장이 전 대구시장이 나가시는 건 아니죠? 어딜요? 지사.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니고. 그래서 조금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거는 같은데 재밌는 일들이 좀 많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정말. 그렇습니까? 지금 대구 경북에 있는 그 중진 의원분들이 다 경북도지사나 대구시장으로 피난 가려고 상당히 많이 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 피난을 가요? 당이 어지러우니까? 아니 내란 특검하고 뭐 김건희 특검하고 그러면 막 조사 들어오고 수사 들어오고 막 그러면은 여러 가지로 힘들 거 아니에요. 당이 또 풍비박산 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일단은 인사와 권한과 예산을 갖고 있는 경북도지사 대구시장으로 가면 좋잖아요. 거기는 공천만 받으면 되는 곳이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문제. 와, 10대 1을 예상한다. 아니 이거 실제 기사도 났어요. 대구시장 뭐도 뭐 10명이 넘는다 지금 후보군들이. 예. 그러니까 이게 당이 이 나락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는 해볼 만한 데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자체장으로 광역지자체장 나와서 예를 들면 뭐 대구 경북 빼고 지금 뭐 나중에 이제 또 본격적으로 선거철이 되면 더 막 후보군들이 나오겠지만은 또 경남지사 뭐 부산시장 여기도 만만치 않다. 당선을 확신할 수 없다.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산도? 예, 그러니까 뭐 아직 패배주의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확실한 데는 내가 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데는 두 군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경쟁률이 뭐 그야말로 10명 뭐 대구시장도 한 10명 지금 얘기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되게 좀 선거를 이미 그러니까 암울하게 보고 있는 거예요. 국힘 내부에서도. 이진석 방통위원장이 지방선거 나간다는 설도 있죠. 왜냐하면은 예전에도 대구시장에 한번 나오려고 그랬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포함해서 뭐 한 10명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나오는 거고 국힘은 계속 얘기하지만은 덜 졌다. 예, 좀 절박함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그 전당대회 그럼 누가 나올 거냐 부분에서 장성철 소장님은 한동훈 전 대표 좀 안 나간다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는 말씀을 뭐 본인의 마음이야 반반이지만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제가 다음 주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준일 평론가는 어떻게 예상하세요? 한동훈, 안철수 두 분, 안철수 의원은 반드시 나갈 것 같고 한동훈 전 대표는 한동훈 전 대표가 좀 많은 분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지금 청취하고 있다. 예. 직접 물어보 제가 뭐 이름을 다 말씀드린 그렇지만은 모 교수님, 모 교수님, 예, 정치 패널로도 활발히 활동하시는 모 교수님, 혹시 김무순식 교수님이신가요? 아니 뭐 거기는 이제 측근 그룹처럼 약간 그런 아니고, 거고, 그러니까 지읒 교수 뭐 예를 들면은 뭐 그런 분들 하여간 굉장히 여러 분들을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듣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저 김준일 평론가님께서 한동훈을 만났다. 그러면 어떻게 조언하시겠어요? 저는 방송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그 원래 톤이 안 달라요. 그냥 뭐 그 의원을 만나든 누구만 똑같이 얘기했는데 저는 방송에서 계속 얘기했어요. 나 안 나가는 게 낫겠다고. 안 나가는 게 낫겠다. 3대 불가론. 이유를 첫 번째는 당선을 확신할 수 없다. 그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나가면 자기가 된다라고 이미 크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당선을 정말 확신할 수 있을까? 물론 뭐 대진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만약에 또 떨어지면은 또 그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도저히 안 할 필요는 없지만 어쨌든 좀 다 대선도 바로 지고 이번도 또 지고 그러면은 좀 타격이 있을 거다. 두 번째는 이미지 소모가 너무 크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쉼없이 달려왔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법무장관이 비대위원장 했는데 총선 지고 또 당대표 나오고 또 나오고 지금 대선 후보 나오고 했단 말이에요. 한 번은
휴지기를 가지면서 미래 정치 진로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결정적인데 임기 못 채우고 쫓겨날 거다. 네, 그게 가장 저는 커요. 그러니까 이게 비전을 가지고 2년 동안 당의 쇄신 개혁이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감안을 하면은 임기가 10개월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10개월이 안 되는데 지방선거는 거의 100% 질 가능성이 높고 그 스코어를 예를 들면은 광역단체장을 몇 석을 가져오느냐, 뭐 대구 경북 TK만 가져올 거를 예를 들면은 부산 경남하고 한 5개, 뭐 4개 정도 가져왔다라고 하면은 네. 국민의힘 내부에서 와 한동훈 때문에 우리 이겼으니까 예. 한동훈 최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왜 이거밖에 못했냐라고 해서 조금 어떤 식으로든 쫓아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안 나오는 게 낫다. 그리고 그동안 이제 정치인으로서 사실은 법무부 장관하고 검사 오래 했지만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본인의 비전 그리고 어떤 화법 뭐 이런 것들을 좀 정비를 하고 보궐선거를 좀 나오는 게 낫지 않겠나 그 생각이 저는 들어서 다지는 기간을 좀 가져라고 본인은 나오고 싶은 것 같은 게 라이브 방송 열심히 하잖아요. 라이브 예,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해서 당원 가입 운동을 하고 있어요. 예, 그 당원을 뭐 많이 가입시켰다고 하고 또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 그 자기 후원금 모았던 거 네. 30억 정도를 금방 모았다고 화제가 됐었잖아요. 네네네. 다 쓰고 12억이 남았대요. 네. 근데 그 12억 남은 걸 당에다가 반환을 하면서 그냥 반환한 게 아니고 그 전북 지역, 전남 지역의 당원들을 위해 써달라. 예, 그래서 이제 자기 그 전통적인 취약 지역의 당원들의 민심을 좀 살려는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당직자들 고생하는 당직자들 위해 써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 것들이 뭐 대표 나올 생각이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까지 하겠나? 그 일설에 의하면은 이제 출마하면 안 돼요. 막 하는 분들 논리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왜 내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내가 뭐 왜 쫓겨날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왜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나갈 생각이 좀 더 있는 것 같고 제가 조금 먼저 자리를 일찍 떠나야 되는데 청취자분들 좀 약올르시라고 아까 김현정 앵커님이 궁금해하셨던 내용들은 제가 우리 톡방에다가 올려놨으니까 청취자분들은 이거 진짜 날도 더운데 이렇게 약 올리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그 스케줄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곧 마칩니다. 얼른 가세요. 김준일 평론가가 말씀하신 그 지읒 교수는 혹시 진중권 교수냐고 몰라요. 맞네요. 꿀단지들이 막 올려주시는데 왠지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표의 마음은 좀 흔들흔들 하는 것 같다는 게 네. 중론이군요. 네. 다만 여건이 안 좋은 건 사실이어서 측근들도 반반으로 갈려서 나가라 말아라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 국민의힘 상황 보죠. 민주당도 좀 보죠. 민주당도 누가 될지 정말 모르겠고 국민의힘도 뭐 한동훈 대표까지 나가서 혹은 김문수 후보까지 나와서 같이 한 판이 벌어지는 건지 아니면은 김문수, 한동훈 다 빠지고 뭐 안철수, 나경원 이런 분들로 가는 것인지 이거 왜 뭐 하실 말씀 있죠? 아니요. 아니 여기 네. 댓글에 규일 선생님이 김준일도 거짓말 못하네 다 티납니다. 저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요. 안플로라님이 계속 지금 댓글에다가 지금 정권을 잡은 건 민주당이니까 정권을 잡은 쪽에 대한 비판이 더 많아야 하지 않겠느냐. 왜 국민에 대한 힘에 대한 비판이 더 많은 것처럼 들리느냐. 이런 질문을 계속 주시는데 김민석 후보자에 대한 비판 아까 본방송에서 좀 있었고 그다음에 지금은 사실은 정권 초기잖아요. 뭘 한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앞으로는 사실은 맞죠. 언론이 정권이 권력이 더 큰 쪽에 대해서 더 유심히 보는 게 권력의 속성입니다. 앞으로 이제 하루하루 지나면서 아마 비판적인 것들도 꽤 나올 거예요. 다만 지금은 뭐 이제 시작인데 억지로 꺼내가지고 막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국민의힘에 대한 비판도 김준일 평론가도 그렇고 뭐 조태임 기자도 그렇고 건강하게 잘 개혁을 해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아라라는 이런 채찍이라는 거 이거 좀 안플로라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얘기는 못했지만 사실은 이 정부가 이 정권이 내놓은 커다란 정책이 이번 주 하나 있었어요. 부동산 정책. 부동산 정책. 요거는 당장 이야기하기는 어려운데 한 일주일쯤 지나면 이 여론의 흐름, 집값의 흐름,
전문가들의 의견 좀 모일 것 같아요. 일주일 좀 짧고요. 뭐 한 달 이상 한 달은 봐야 지켜봐야지 흐름을 보려면은. 예. 근데 이거는 여기저기서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비판 지점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부동산 정책이 진짜 쉽지 않은 거잖아요. 네. 진짜 어려운 게 부동산 정책인데 이번에 굉장히 초고강수 정책, 한 번도 보지 못한 스타일의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요게 어떤 결과를 낼지는 전문가들 평도 갈립니다. 근데 부동산 사실 전문가들. 이번 주에도 해프닝이 있었던 게 강유정 네. 대변인이 네. 그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모른다고 했다가 다시 말을 바꾸는 게 대통령실은 있었잖아요. 모른다 얘기했다가 금요일 날 첫날. 네. 근데 그거는 왜 그랬어요? 정말 뒷얘기가 뭐예요? 왜 어떻게 이런 큰 정책이 나오는데 대통령실의 보고가 안 됐을 리가 없는데 대통령실 대변인이 대통령실은 모른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실제로 이제 대통령실 안에서는 부동산 네. 정책은 정말 이 파급 효과가 너무 크고 네. 앞서 문재인 정권에서도 이 실패로 인해서 막 지지율이 뚝뚝뚝 떨어진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직접 뭔가를 하는 모양새는 보이지 말자라는 그 공감대는 있었대요. 아니 공감대가 있는 것과 그 상황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 업무 파악, 그러니까 그 보고가 있었던 거에 대한 파악을 다 못한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회의를 들어가고 뭐 어떻게 보면 기자들 질의에 다 현안에 대응을 하는데 지금 대통령실에 아직 사람이 안 채워져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강유정 대변인이 그전에는 원내에서는 원내 대변인으로 할 때는 이게 여러 명이 있잖아요. 대변인이. 여러 있죠. 그러니까 분산이 되는데 지금은 혼자 이걸 다 해야 되니까 그 상황에서 이걸 다 하기 진짜 버거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제가 미처 그 부분은 업무가 많아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편이 나았을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보면. 그렇죠. 지금 와서 보면 그런데 아무래도 그 대통령실이 나서면 안 된다는 그 생각이 있던 상황에서 그 질문을 받아서 그렇게 대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다 정정을 했습니까? 네, 정정은 했죠. 예, 그래서 우리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이 대통령실도 가장 관심을 갖고 좀 주의하고 있는 게 이 부동산 정책이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은 아마 이 정권에서 이렇게 그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 요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할까요? 짧게 논평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예. 문재인 정부 때 이것도 이제 반면교사 같은 건데 그냥 단순히 문재인 정부 때 뭐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문재인 정부 때 내놨던 방식이 부동산 대책에 문제가 있고 예. 특히 이제 경고를 하는 방식으로 대통령이나 아니면 수석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했던 게 뭐 집을 뭐 팔 기회를 드리겠다 뭐 이번에 뭐 경고를 하고 막 투기 세력한테 경고한다 막 이렇게 됐는데 그거하고 이제 현실은 반대로 막 가고 그렇죠. 뭐 이런 거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말을 아끼려고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만에 하나 이게 잘 안 먹힐 가능성도 있는데 너무 깊숙이 개입을 해서 뭔가 이게 정권 자체의 나머지 개혁들도 이제 흔들리는 것을 조금 물론 그렇다고 비판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은 뭔가 직접 뭐 이렇게 막 나서가지고 뭔가 문재인 대통령도 막 직접 본인이 거의 브리핑하다시피 하다 했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좀 선을 그어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니까 약간 오바기는 한데 저는 저게 정말로 완전 실수였을까 그 생각은 들어요. 좀 정확하게 저도 진위는 파악을 못했는데 아예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가 정정을 한 거잖아요. 네. 좀 전략적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근데 이런 것을 발표하는데 대통령실이 몰랐다고 하면 더 큰 문제 아니에요? 물론 그렇기는 한데 이제 사람들한테 이 부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조금 거리를 두고 이 부분은 조율은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좀 보내기 위해서 저는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그래서 뭐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이번 조치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는 좀 평가가 좋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진짜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 뭐 누구나 부동산이 지금 비정상으로 오르고 있고 안정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잘 정말 안정화가 됐으면 좋겠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 들어보면은 이게 그렇게 부동산 시장이 단순치가 않아요. 이 얘기들을 워낙 많이 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단정적으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사실 이 정책이 성공을 한다고 네. 하면은 네. 2030이 월급 모아가지고 서울 중심가에 아파트 사는 거는 불가능해지는 거거든요. 예,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는 정책이고 또 만약에 이런 것까지 다 해결하기 위해서 공급을 확대한다고 그러면은 수도권 과밀화를 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지방은 계속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 정책이 한쪽이 성공하면 한쪽은 또 부작용이 생길 수밖에 없는 정책이다 보니까 풍선? 뭘 하든 이게 한쪽에서 욕을 먹게 되거든요.
제일 좋은 거는 거의 변화 없이 가는 건데 그렇게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 나서가지고 우리가 했다 말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고 어느 정도 거리두기를 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말이 그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최소 한 달 정도 좀 보고 나서 다시 한번 평가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죠. 커피 빠르게 돌릴게요. 조태인 기자. 박미진님, 조태인 기자님 응원합니다. 딱 그게 보였구나. 네. 아우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떳떳하게 들으셔도 돼요. 너무 쑥스러워하지 마시고. 하트 PD? 잘 안 보여. 화이트 스노우님. 자기 응원하는 문자 나올 때까지 기다린 거 아니야? 아니요, 뭐 그런 거는 저는 안 보여서. 예, 2030이 무슨 돈이 있어서 서울 중심 20억, 30억 아파트 삽니까 하셨는데, 예, 뭐 사실 그렇죠. 예, 화이트 스노우님. 힘내십시오. 김준일 평론가. 우리 뉴스쇼의 애청자 중에 한 분이신 아프로디테님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실망이 크시대요. 왜요? 아까 장성철 소장한테는 네. 인사가 뭐가 99점인지 이해가 불가네라고 이제 비판을 하셨고, 인사 99점 주신 거. 김준일은 국힘 깔 때는 신나게 까더니 지금은 억지로 비판하려니까 조금 톤 다운이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는데. 이거 달게 들어야죠. 네, 뭐 달게 듣는데 너무 엉망이었어요, 윤석열 정부가. 예, 제가 신나게 깐 건 아니고 제가 좀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좀 엉망이었고 지금도 뭐 못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비례 원칙에 따라서 까고 있다라는 거를 좀 양해를 구하고 우리 장 소장한테도 실망하고 김준일한테도 실망하시. 제가 많이 여러 번 드렸는데 아프로디테님한테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 예, 뭐 잘못한 게 있으면 또 까겠습니다. 사실 예. 근데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초기가 이상했던 거지 어떤 정권이든 처음에 한 5, 6개월 정도는 별로 깔 게 없었어요. 그래, 예, 윤 대통령이 이상했던 거예요. 자, 저는 러러러님 한 잔 드릴게요. 코현정님 얼른 나으세요. 오늘은 이제 기침도 너무 깊고 코맹맹이 소리도 계속 나서 여러분 듣기에 불편하셨을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다녔는데 소개를 못 해드려서 지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성함을 안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팀 여러분, 목동 지나가다가 생각나서 들렀어요. 늘 수고 많으세요. 즐겁고 좋은 방송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저희한테 빵을 직접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성함을 안 쓰셔서 제가 누구실까? 편지 봉투 드리면은 누구신지 기억나시겠죠? 경비실에 맡겨놓고 가시니 고마운 꿀단지님께도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하트 PD. 네. 강남역 그 한복판에 예. 뭐가 뜬다면서요? 예. 드디어 김현정 앵커가 네. 예, 제니급이 됐습니다. 와, 예. 이게 뭔 소리죠? 예, 강남역 그 11번, 12번 출구 쪽이라는 저는 잘 모르니까 그쪽 대로변에 네. 굉장히 커다란 그 가로 10m, 세로 18m 예, 대형 스크린에 김현정 앵커의 사진이 광고가 나갑니다. 와. 저희가 그 큰 돈 들여 광고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매체에서 자기네 광고를 하는데 그 매체에 우리 뉴스쇼도 방송이 되고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예. 얘기해도 되지 뭐 유튜브니까 스포티파이라는 거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시사 프로그램들이 이제 들어와 있을 거 아닙니까? 음악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그것들 중에서 우리 거를 대표로 해서 우리가 시사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라는 거를 네.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서 광고해도 되냐고. 그래서 얼마든지 하십시오. 사진을 100장쯤 보내면서 골라서 쓰십시오. 했더니 그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고르셨더라고요. 예, 그래서 네. 5일부터 11일까지 일주일 동안 예, 강남역의 대로변에 초대형 스크린 거의 진격의 거인급의 예. 대형 진격의 거인급으로 얼굴이 나가는 거예요. 예. 부담스럽다. 막 이렇게 주름이랑 점까지 다 나가나 혹시? 그게 화면은 큰데 해상도는 생각보다 높지 않아서 다행이네. 예, 주름은 안 보일 것 같아요. 굉장히 다행입니다. 왜 뉴욕 스퀘어의 타임스퀘어의 제니 씨 사진 이렇게 네. 정강 그런 거 생각하시면 되죠. 떨리네 약간. 강남역에 가가지고 기다려야겠네요. 언제 나오나. 아니 근데 그러면 그분들이 얻는 이득은 뭐예요? 뉴스쇼를 우리가 서비스하고 있다는 거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시사 프로도 네. 스포티파이에서 들을 수 있다. 왜 샘내시는 거예요? 아니요 그냥 아니 뭘 얻길래 그렇게 큰 걸 하나. 아니 나도 내 얼굴도
이거 얼천이라고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왜 내 얼굴을 안 내보내주나 뭐 그 생각이 잠깐 들었어요. 제 얼굴 옆에 요만하게 좀 같이 제가 말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강남역 지나다니시다가 며칠부터 며칠까지라고요? 5일부터 11일. 7월 5일부터 11일까지 강남역 지나다니시는 분들은 하늘 한번 이렇게 보시라고 전광판 말씀 좀 드려봤습니다. 혹시 보시면 저는 사실 그 앞을 지나갈 일이 있을까 싶은데 보시면 사진 한 장 찍어서 저 좀 보여주세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자. 그 구호를 제가 이제 한 칼 창조로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금수 돌쇠요 하는 거는 맞는데 한 칼 창조에는 안 맞더라고. 그래서 제가 대세는 하면은 한 칼 창조 이렇게 끝내는 걸로 이렇게. 약간 촌스러운데. 아니에요. 오케이. 해보자. 또 아니면 바꾸자. 예.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대세는 한 칼 창조. 고맙습니다. 촌스러워. 김현정의 뉴스쇼. 정하면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1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